저쪽으로 나가구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 수행의 요법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작업지사에 대해서,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근을 동작하는 거, 아니비설신이 육근 동작, 그거는 힘신의 동작, 몸과 마음을 동작하는 데 있어서를 작업이라 하고, 취사라 하는 것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작업을 취사했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은 좋아하되 악은 싫어하되 악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선은 좋아하되 선을 행하지 못해서 해서 바라는 그 낙원은 마주오지 않고 싫어하는 고해를 마주오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말하면 옳고 그른 걸 모르거나, 그다음에 불가치를 욕심이거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또 한 가지는 철석까지 가는 습관에 끌리거나 해서 실행이 없는 결과라. 정의를 실행하고 불의를 버리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보응의 진리를 따라서 곧 이게 고해가 끊이게 된다. 이제 그런 대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를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일상수행요법 3조라고. 생활 속에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작업지사를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말하면 일상수행요법 3조라. 1조, 2조, 3조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아주 이 마음 공부의 혁명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제 일상수행요법 근원이 이제 6조 대사부터 오는데, 지금 1300년 전에 옛날부터 이제 불교는 개정회를 닦는다. 이제 계문을 지키고 이제 이 명상을 하고, 해는 이제 지혜를 단련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공부인데, 이제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육조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요란함이 없는 것을 자성정이다. 선하는 게 자성정이 아니고, 심지어 어리석음이 없는 게 자성해고, 심지어 그름이 없는 것이 자성계라. 이런 말씀으로부터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만, 이 반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아래 심지라는 것이 뭐냐? 마음 땅이다 이거죠. 마음 땅. 왜 마음에다 땅자를 붙였냐 이거죠. 마음 땅이다 그러겠죠. 마인드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마음 바탕이라고도 한다. 우리 마음의 제일 밑에 바탕이라고 그렇게 한다. 또는 마음 밭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마음의 근원,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은 이걸 한번 보죠. 이게 땅이 있던데, 여기다가 이제 씨를 심으면 이게 다 2년 따라 이 씨가 이렇게 자라난다. 이게 자라난다. 씨가. 여기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 것처럼, 이 마음 땅이라는 것이 마음 땅, 심지. 여기에다가 어느 날 선한 씨를 심어줬어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땅에 딱 심어져 있다가, 어느 날 기회를 따라 그게 탁 나타나서 상생으로 이게 선업으로 나타나고, 악한 마음을 좀 먹었어요. 우리 뭐 나쁜 일을 좀 해야지 하고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되면 그게 탁 자라난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씨를 심으면 자라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게 땅의 그 성질인데, 응? 이게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냥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놔준다. 우리의 마음 땅도 이유가 없어. 그냥 심은 대로 그냥 해줘요. 선한 마음을 심으면 선을 길러주고,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길러고, 아무런, 이게 말하면 적이 없어요.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안 길러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그냥 길러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원만구족하다. 이렇게. 지공무사하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땅에는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잡초도 나고 곡식만 자라는 땅 아니죠. 아무거나 다 씨가 뿌려지면 잡초도 나고 땅도 나고 다 난다 이거죠. 이 마음 땅에도 선심도 나고 악심도 난다. 이것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마음만 나오면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죠. 악한 마음만 나도 마음 공부 계속 악한 마음만 나는데 무슨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심도 나고 악심도 나는 것이라 농부가 이 잡초가 나면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면 기르고 하는 것이 그걸 경작이라 농사 짓는다 한다 이게. 우리 사람도 망념이 나오면 없애버리고 그렇죠? 과거에 어떤 씨를 심었든지 간에 선심이 나면 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의 힘대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짓냐? 땅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이게. 땅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농사를 짓죠. 땅 성질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땅이라는 거는 거름을 주면 잘 자라고 너무 많이 주면 죽게 만들고요. 비가 적당히 오면 살게 만들고 너무 많이 오면 죽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땅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성질을 알아야 마음 땅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마음 땅이면 이렇게 자라는 이게 마음이라 마음. 이게 마음이라기. 뿌리를 받고 이 마음의 뿌리가 있잖아요. 마음 뿌리가 마음 땅에다 뿌리를 딱 밟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만 구족이라는 건 뭐냐면 원만이라는 것은 결격이 없다. 퍼펙트하다 이게 퍼펙트. 이걸 하나 더 가져와봐요. 퍼펙트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끌러 갔고. 아니 빨간 까만 이 결함이 없다 이거예요. 결함이 없다. 퍼펙트하다. 그럼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결함이 없을 수가 있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능숙해도 다 결함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능해도 결함이 없어요. 결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했냐? 분별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딱 그쳐버린 자리 결함이 없는 자리죠. 분별을 일으키면 그건 다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고 완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완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이게 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이 없다가 이게 퍼펙트하다 이거예요. 분별이란 건 이렇다 저렇다 구별하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그냥 아무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짜리 멈춰 있다. 생각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멈춰 있다. 이게 분별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퍼펙트하다. 그런데 이 분별이 원만이잖아요. 이건 원만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원만. 근데 구족이라는 게 있어요. 구족은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다리 족자거든요. 갖출고 다리를 갖추었다는 것은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리가 하나 없는 게 아니라 다 갖추고 있다. 구적은 구전이라 전이라 이게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구족은 다 갖추고 있다. 뭐를 갖추고 있냐?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도 날 수 있고 악도 날 수 있는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리라는 거는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는 거를 그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무 분별이 없는 중에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다. 이 구족이란 말이에요. 원만 구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염정제법이 더럽고 깨끗한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그래.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 있는 걸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지혜롭고 또 어리석을 수 있는 걸 다 갖추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갖추고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무 분별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분별이 없는 중에 그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별이 없는 그런 자리라 이게 우리 마음이랑 그렇게 생겼다. 근데 지공무사라는 지공무사. 이 지공무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무 분별이 없는 중에 자기가 선을 지으면 선을 과를 맞게 만들어주고 악을 지으면 악을 과를 맞게 만들고 이 땅이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기른 대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 땅도 지공무사하게 뭐 사정이 없어요. 뭐 너 나하고 없어요. 뭐 원불교 다닌다고 절대 안 봐줘요.
뭐 대학생이 여기 뭐 다닌다고 절대 안 봐줘요. 안 봐주고 그냥 지은 대로 뭐 너나 나나 똑같이 그냥 악을 심으면 악을 박고 선을 심으면 선물해주고 그대로 보육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공무사라는 건 조금 더 사가 없어요. 조금 더 뭐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다 사가 조금 있잖아요. 뭐 시험을 봐도 이제 내가 채점관이면 우리 가족이면 내가 몰래 살짝 조금 올려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뭐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는 특히 뭐 동문 친구 뭐 엄청나게 그건 뭐 그냥 조금씩 다 플러스 해주잖아요. 똑같은 경쟁이면.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공무사다 이거. 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질이에요. 그게 일원이 갖고 있는 성질이 내 마음 땅이 갖고 있는 성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원은 원망부적 지공무사인데 내 마음 땅도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삼라만상이 거기에 또 뭐가 있냐? 더럽고 깨끗한 거 있는데 그 중에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다 요걸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원리를 알아서 그 그름이 없는 자리를 알고 원래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말이지 뭐 어떻게 되냐면 그름도 없고 그름 아님도 없는데 거기서 그림도 생길 수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실생활에 나가서 그림 없는 행을 해야 한다 이거죠. 원래 그 말하면 그 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는 자리를 알아갖고 실생활에 나가서도 그런 행을 해야 한다. 그게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러지냐? 마음이 경계에 끌리면 글러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마음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이 경계가 있으면 여기가 딱 달라붙어서 끌려버리면 글러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보고 욕심을 탁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라는 거냐?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 경계를 보면 끌리지 말고 그 빛을 여기 빛이 이렇게 나가 딱 봐야죠. 그럼 그 빛을 다시 안으로 돌이켜. 안으로 돌이켜서 딱 보았다가 안으로 돌이켜. 돌이키면 이게 끌리질 않아요. 이게 잘못 끌리겠구나 하고 탁 돌이켜요. 조심해갖고 자기 안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끌리는지 이게 뭐예요? 여기 경계가 있는데 봤다가 딱 돌이켜서 여기를 뭐를 봐요? 내가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글러졌는지 안 글러졌는지 일어나는지 안 글러졌는지 이게 해서 쳐다본다 이거죠. 살핀다 이거예요. 이게 일단 멈추어서 경계에 끌리지 않고 딱 안으로 살펴서 끌렸나 안 끌렸나 살펴본다. 살펴보면 원래 그러지 않는 자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살펴보면 여기 딱 주착했잖아요. 여기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느 때는 안 끌리는 어느 때는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뭐 해갖고 감옥도 가지. 우리나라가 저도 끝이 없어요. 뭐 저쪽에 어디 이제 강남 어디 가면요 무지무지 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봤는데 동부 구치소 엄청나게 막 10몇 층짜리 건물 있어요. 거기 이게 너무 모자라. 그것도 모자라. 저기 우리나라는 아마 감옥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 한 생각이 마음이 일어날 때 가서 붙은 거예요. 물질에 가서 붙는 거예요. 어떤 욕심에 가서 붙는 거예요. 붙어서 다시 돌아와갖고 자기 내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양심 내 마음이 이게 틀린 나쁜 마음을 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근데 딱 붙어갖고 안 돌아와요. 거기서 이게 좋다. 이거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진다 해갖고 그냥 욕심을 그런 마음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하는 것도요. 전부 처음에는 조그만 씨가 묻혔다가 자꾸 자라서 어느 날 딱 터지. 분명히 그거는 씨를 결과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서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냥 자꾸 욕심에서 붙어서 있는 거를 안을 안 돌아보고 내비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원래 어떻게 돼요? 그름이 없는데 글러질 수도 있다. 요걸 알아야 돼요. 경계를 일단 글러질 수도 있고 그름이 없는 글러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이 뭐냐? 온전. 어떻게 해서 온전하냐 하면 이 마음에서는 빛이 이렇게 바래요. 마음 빛이 바랬다가 이 경계가 있으면
여기 딱 달라붙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온전해져. 안 돌아오면 그게 온전해지지 않아요. 끌려버린다 이거예요. 이걸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그러니까 일단 멈춰서 뭐를 하냐? 다시 자기를 돌아봐. 살펴라 이거예요. 살펴서 내 마음이 이게 마음의 경계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동했느냐 안 끌렸느냐, 어리석었느냐 안 어리석느냐, 글렀느냐 안 글렀느냐, 이게 살펴서 글렀구나 하면은 원래 다리 돌이킨다 이거예요. 이게 몸살도를 하게 되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취사하면 정의를 행하는데 온전히 안 되면 그냥 불의를 행하게 된다. 취사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다. 그러게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일이 아무리 벌을 줘도 막 요새 막 검찰이 막 잡아갖고 우리 이제 검찰은 여러분들 이제 아마 곧이 검찰 보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거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근데 여기 검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검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검사를 하는데요. 12시 땡 치게 왔대요. 그랬더니 그 상관이 야, 넌 땡 치면 가냐? 그러더래요. 12시 땡 치고 나왔는데 땡 치면 가냐? 좀 더 일 안 하고 가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일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냥 땡 치면 가면 안 되고 그냥 3시까지 일하고 가야 되고 이런 직업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너무나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마음의 그름을 잡지 않아서 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속 법으로 막 무슨 법 만들고 감옥 만들고 막 검사를 뽑고 고시를 만들고 해갖고 그거를 잡으려니까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땡겨서요. 이 사회가 이루어지면 인간이라는 건 원래 악한 것이라 그 악이 표출되게 있다 사회가. 그러면 그거를 없애려면 법으로서 통제하면 안 된다. 이게 서구 이론이에요. 기독교 이론이 기독교 악하다는 데서 기독교 이론, 죄인이라는 데서 기독교 이론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안 떠나면 지선한 자리잖아요. 지선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래 없는 자리를 이렇게 돌이키는 이 근본적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죄진 걸 죄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근본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대박한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냥 돈만 벌고 경제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남북 통일만 하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배우는 사람은 지금 11명이고 그냥 법률 배운 사람은 지금 막 천지에 쌓였어. 그냥 검사 되고 판사 되려고. 그래도 그냥 그 붙들 막 검사 판사 해갖고 그 막 감옥도 집어오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죠? 절대 안 좋아져요. 뭐 할수록 검사가 많으면 죄인도 더 많아져. 그럼 검사 또 많아져. 그냥 검사 죄인 많은 게 미국이 제일 많아요. 거긴 변호사가 없으면 못 사는 세계예요. 막 변호사 검사가 막 꽉 찼어요. 그냥 막 발달할수록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스릴 뿐 없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스위스 같은 데 가면 뭐 감옥소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100길을 건대요. 100길을 걸으면 감옥소에 아무도 없다. 텅텅 비었다. 그런 게 그렇게 돼야 좋은 나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적 여벌을 이건 아주 개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름이라는 건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로 진리에 합하지 않은 마음작용으로 양심을 버리는 거고 불의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남을 해치고 죄 짓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마음이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뭐 감옥소 가느냐 이것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리를 인과를 믿지 않고 탐진치 자관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그냥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런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이냐? 우리 마음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제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래 살펴서 알면 없어져요. 왜냐? 제 스스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가요. 등산을 가서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식 씻고 잠자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우리 몸이란 건 자연적으로 피로가 없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병이 들으면 안 돼요. 병이 들으면 잠자도 피가 안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어리석고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제 스스로 없어질 때가 돼요. 없어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저녁에 한번 반성을 해봐요. 내가 그런 일 했나? 하고 반성을 해보고 일을 당한 다음에 자기 심리를 봐요. 내가 마음 요란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죠. 항상 살펴보고 반성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하면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제 스스로. 마찬가지로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씻고 그냥 다른 일 하지 말고 잠자면 피곤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피곤이 왜 안 없어질까요? 등산 갔다 피곤한데 또 유튜브 보고 그냥 텔레비 보고 피곤이 안 풀리잖아. 잠을 자야 되는데 12시간 있으면 안 풀리잖아요. 그래 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경계를 대하면 멈춰서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 일기를 쓰면 또 살펴보고, 일요일 날 법당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죠? 이제 겨울 여름에는 훈련 가서 또 살펴보고, 이게 하루에 살피고 뭐 일주일에 살피고 1년에 살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오질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방치한 데다가 막 유튜브 보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술 먹고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그냥 제 스스로 없어지게 돼,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살피면 제 스스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건강하고 똑같아. 건강이라도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조건으로 잠도 자고 제 시간에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원래란 말이에요. 그름이 였건만은 이 그름 없는데 있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없는기만 한 게 아니라 없건만은 유무초월해요. 있기도 할 수도 없기도 하는데 안 일어나는 상태예요. 이건 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 목적 같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동한적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무선무악하나 능선능악이다. 이것이 원불교 성리예요. 무선무악이나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할 수 있다. 그럼 자기 생각해봐요. 너무나 당연하죠. 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악해질 수도 있고요. 선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갖고 와 자기 마음을 이게 농사 짓는 것처럼 착 가꿔야 이게 참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바라보다가 이 자꾸 잡념도 나고 요란함이 나오면은 이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절망을 해요. 나는 막 이 질심도 안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없었는데 경계 따라 있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그 자체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파동과 같은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걸 아무리 없애려도 안 없어지면 나는 이 마음이 있어도 안 없어진다고 절망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나 이것은 원래는 없었는데 경계 따라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습성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공을 들여야 없어지는 거고, 습성이 조금 된 사람은 금방 없어져요. 어린애들일수록 이거 금방 없대요. 막 어린애는 일상 중에 겹치면요 순식간에 그냥 돼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오랫동안 습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없어지는 거예요. 습성이 오래되면 안 없어요. 그래도 안 없어져도 계속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습성됐으면 10년 노력하면 없어지는 거죠. 1년 습성됐으면 1년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뿌리라는 것이 그냥 10년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 10년간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계속 가면 그것이 끝이게 된다. 근데 끝이게 되는데 어느 때 끝이냐? 원래 자성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쳐버리면 그냥 확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견성을 하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견성을 하면. 그런 이치도 있다 이거죠. 견성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10년을 가서 없앤다 하는데 그냥 진리를 깨쳐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게. 자성의 해광을 따라 그냥 백천급에 쌓인 죄업도 싹 없어져 버린다. 그랬거든요. 참회문에 자성의 우리
우리의 죄악이란 이게 뭐는 원래 자산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 구름이 가른 것과 같다. 구름이 없어지면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고, 우리 마음, 죄업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자성의 회광을 따라 확 없어진다. 죄업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같은 거예요. 죄업은 어둠이라 이거예요. 죄업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뭘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자결하지 말아요. 죄업이란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좀 잘못하다 전질 양심에 어긋난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죄업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절망할 게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어둠이랑 어둠. 밟지 못해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어둠이란 걸 아무리 없애려고 봐요. 깜깜한 밤인데 막 어둠을 물리치려고 막 이 밤이 깜깜해. 근데 어둠을 물리치려고 막 몽둥이 두드려 패도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치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란 무엇이냐? 밝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밝음만 생기면 어둠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란 실체가 없어요. 밝음이 없는 거예요. 밝아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밝음이 없는 거예요. 밝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죄업은 밝아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업력이 남아있어도 밝으면 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하면 공부가 쉬워진다 이게. 왜 그러냐? 밝기 때문에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원리가 그랬는데 내가 원리 없었는데 내가 끌려서 그랬구나. 원리 없었는데 끌려서 그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 원래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없는데 끌려서 된 요 원리를 아는 걸 견성이라 그래요. 내가 원리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끌렸구나. 우리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엄청 천진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전 나오고 서울 나오고 오다 보니까 이게 말하면 물질 문명이 호화로운데 많이 끌려갖고 욕심도 생기고 뭐도 생겼어요. 그렇죠? 아무리 없애려도 안 없어져요. 그러다 가만히 옛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없었거든요. 머리가 없었는데 내가 이 경기에 끌려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앞으로는 안 끌리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막 없애려면 안 없어지는데 내 심지는 원래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요때 이렇게 끌려서 그렇게 갔구나. 이렇게 갔구나 해갖고 이렇게 우리 뭐에 잘 끌리냐면 우리 이제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전 나오니까 뭐냐면 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 극장 가면 되게 재밌으니까 유명한 막 오잖아요. 식혜 배너 막 뭐잖아요. 그럼 007이 나왔거든요. 옛날에 007이 내가 나오면 이제 극장 가면 엄청 재밌잖아요. 그럼 007 예고편을 보여주면 저걸 언제 한번 보나 그냥 이러잖아. 근데 그런 데서 끌리는 거예요. 미국에 허활한 물질문명이 저런 데도 세상에 있나 그러고 물질문명이 촌사람이 왔다 있는데 끌리다가 보니까 거기에 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오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지. 영화에 보던 게 서울에 오니까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얻어진 거잖아. 그러다가 아무리 없애려도 안 없어져. 그러다가 생각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내가 시골에 안 그랬는데 내가 007 영화보다 그만이 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끊어버려야지 하니까 이게 이제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성의 해는 가만히 연구를 해봐 갖고 이렇게 끊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항상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생각해서 판단해야 돼.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딱 멈춰서 자기 마음을 살펴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보고 끌리는 데서 이 마음을 하면 다 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으로서 실행을 한다. 그랬고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할 때도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도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어. 언제나 온전 생각 취사 온전 생각 일할 때도 불의에도 안 끌리고 저 일할 때도 불의에 안 끌리고 이걸 아주 습성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주 습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살다 보면 어느 땐가 한번 자기를 유혹하는 경계가 오게 돼 있어. 어느 땐가 한번 유혹하는 경계가 와요. 자기도 경계라는 건 막 확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쑥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기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한 사람들이 또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고
뭐 죄를 짓고 이렇게 그냥 그동안 싸움을 왕창 무너뜨린 건 왜 그러냐? 그 유혹 경계를 못 넘어가서 그래요. 지나가고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불의에 끌리지 않도록 심지에 불의는 어떻게 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경계에 끌리는 그거를 딱 잡아갖고 이 일할 때도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이 일을 할 때도 심지에 그름이 없고 저 일할 때 심지에 그름이 없고 아예 일이 없을 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없애고 해갖고 요 공부를 이제 밤낮 없이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생활에 나가서 이 그름이 없는 원리를 알아서 해야 한다. 이게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라. 내 마음이 끌리냐 안 끌리냐. 항상 마음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끌리냐 안 끌리냐는 대중 잡고 있어야 돼. 다른 일 할 때도 끌리냐 안 끌리냐는 대중을 잡아야 돼. 안 끌리면 이게 확 끌려가 버리면 잡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대중을 잡아라. 이게 요것이 우리가 공부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일단 멈추어서 경계에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살펴본 후에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자리로 돌이켜서 그죠? 대소유무를 관찰해 갖고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어떻게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 용기 있게 해야 돼요. 이 결단이란 것이 다 알긴 아는데 이 결단을 못 내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대인이라는 것은 심량이 커야 돼. 참 심량이 크다는 건 뭐냐면 선악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면 막 배척하고 이게 좋아하고 하는 게 않고 그냥 선악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게 심량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심량만 크면 안 되고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은 엄청 대분이 커. 근데 옳고 그런 걸 분별을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량은 되게 커. 근데 옳고 그런 걸 구별을 못해. 옳고 그런 걸 구별했죠. 마지막에 실행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을 할 줄 알아요. 어떤 옳다 그러면 탁 이렇게 밀고 나갈 줄 알고 그러다 하면 딱 끊어버리고 이게 이제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량이 크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한 다음에 딱 실행력을 해갖고 이게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내가 나는 결단이 약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딱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러고 이제 다른 데 어디 가서 이제 취직을 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박사학위를 하려는 거 돈이 없는 거죠. 등록금 막 비싸잖아요. 그래도 한 3년 해야 되니까 등록금 3년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파트는 2채인데 이거 한 채 팔면 되긴 되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채 팔아. 그래갖고 팔아 박사학위 했어요. 박사학위 하니까 어디 취직도 좋은 데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결단을 하라 이거죠. 내가 그런 결단을 굉장히 잘 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취직을 하려는데 그 공무원 자리가 있고 저기 SK에 사는 데가 있대요. 뭐 그냥 상담학과로 나왔는데 공무원은 안전하긴 한데 그 발전성이 없어요. SK는 그래도 어떻게 발전성이 있잖아요. 그 SK를 학교에서 합격하고 들어갔어. 엄청나게 막 그 SK 전 직원을 상담을 하는 좋은 자리 막 굉장히 막 진급해서 막 과장으로 올라갈 자리에 됐어요. 지금 막 나를 막 과장으로 올려주고 막 어디 인사부로 데려가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어떡하냐 그거 가야 되냐 그래서 그 회사 그만둬라. 거기서도 있으면 이제 겁먹는 거예요. 그래 뭐하냐 그럼 미국 유학 가라 그랬지. 유학 가서 더 큰 세계를 봐라. 그래서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지금 박사가 되기 직전에 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앞길을 선택할 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못해요. 이게 취직 어떻게 막 너무나 좋은 직장을 어떻게 막 그만두고 나오려고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탁 자르고 나오고 확 그냥 더 딴 데를 모험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지금 미국 가서 잘하면 교수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받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그때는 스승님이 있어야 돼. 스승님이 있어야 돼. 내 혼자 생각하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다면 스승님한테 가서
이렇게 딱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 원불교는 이제 주법이 종국사님이 주법 제일 큰 스승님이잖아요. 그 상사님도 있고 하면 그런 주법에다가 맥을 대고 항상 가까이에서 배우고 또 자기를 직접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직접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위로 큰 스승이 있고 해서 두 가지 스승을 위에 법문을 받들고 아래로 직접 받들고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결단을 하고 앞길을 개척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멈춰서 살펴서 돌이킨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찰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결단 내린다. 이것이 우리 이게 자성의 계를 세우는 핵심적 근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